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세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저희가 마지막 목표인 쿠버네티스 배포까지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로 개발을 위해서 자바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 ID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타 환경 변수들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자바 버전은 코레토 20일 버전을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높은 버전을 사용해도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필요한 버전을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코레토를 들어가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윈도우 11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OS에 맞는 버전을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설치 버전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톨러 버전이 아닌 매뉴얼 버전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일 버전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좀 이따가 설치하시게 될 이클립스 버전이 20일 버전을 사용하셔야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을 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클립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프링 툴의 플러그인 버전들이 20일 JDK가 아닌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ID 인텔리제이가 될 수도 있고 이클립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개발 툴에서도 여러분들 버전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리한 작업 환경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의 버전에 맞춰서 저희는 JDK 21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고 저희가 환경 변수를 잡는데 환경 변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하시고 작업만 해주시면 다음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아마존 코레토 21 버전을 밖에 받아놨고 그 다음에 저희는 C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자바라는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 환경을 따로따로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EXE 버전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톨러 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들어가는 형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개발 환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개발을 하실 때 백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환경 설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JDK 21 버전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압축을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DK 21 버전이 이렇게 저희가 매뉴얼로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애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버전을 저희가 시스템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 변수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변수는 실질적으로 자바에서 저희가 돌릴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소프트웨어 자바를 필요로 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 컴퓨터의 오른쪽 버튼 속성에 들어가셔서 자, 밑에 보시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자, 고급 시스템 설정에서 환경 변수로 들어가시면 되고 환경 변수에서 저희는 계정에 대한 환경 변수가 아니고 시스템 변수에 집어넣을 겁니다. 자, 따라서 시스템 변수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대문자로 자바 언더바 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바 언더바 홈은 다른 소프트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자, 디렉터리 찾아보기를 누르셔서 저희가 방금 설치한 C에 자바의 JDK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모든 자바의 컨텍스트에서 그러니까 디렉토리에서 저희가 자바의 명령어들 자바C, 자바P, 자바DB라든지 이런 명령어들이 실행시킬 수 있도록 패스에다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더블 클릭하셔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고 방금 전에 사용한 자바 홈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듈러스란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바 언더바 홈.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눅스에선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자바 언더바 홈 모듈S로 감싸주시고 끝에 bin이라고 해주시면 bin 안에 있는 모든 폴더들이 명령어를 모든 디렉토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게 됩니다. 맨 위로 올려놓고 작업을 할 거고요. 자, 확인.
자, 그러면 저희가 JDK를 저희가 압축을 풀어서 해놨고, 그 다음에 환경 변수를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 변수를 어떻게 확인하냐 이겠죠. 그래서 환경을 확인하는 방법은 커맨드 들어가셔서 명령 프롬프트죠. 시작키 누르시고 명령 프롬프트 들어가시면 되고, 리눅스랑 똑같이 에코 명령을 사용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코, 그래서 모듈러스 자바 언더바 홈,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환경 변수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패스도 해주시면 앞에 자바 빈이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의 명령어도 한번 패스가 잡혀 있으니까 모든 곳에서 실행이 되시는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원래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C에 자바의 JDK 들어가셔서 빈에 들어가셔서 명령어를 실행시켜야 되지만 지금 패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자바 p 여컨 파일 java.lang.object를 통해서 저희가 여컨 파일 된 소스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 변수는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스프링 플러그인까지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org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고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를 저는 패키지 버전을 사용해서 매뉴얼 버전을 사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지금 2503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은 2506R로 되어 있네요. 리리스 버전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버전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4.12 버전을 가지고 저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More Downloads에 2024 12 버전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엔터프라이즈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Eclipse IDE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저희는 윈도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윈도우 11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셨으면 자, C에 저희는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이클립스. 자, 다운로드 받은 이클립스를 새로 만든 프로그램 이클립스 폴더에다가 붙여 넣으시고 압축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기. 이클립스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전에 따라서 필요한 JDK 버전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버전에 맞는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24.03 이전에는 17 버전에 required 되어 있고, 그 이후 버전에는 21의 버전에 JDK 21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 및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을 잘 확인하셔서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클립스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JDK 버전을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JDK 버전에 맞는 버전을 사용하시고, 무조건 최신 버전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압축 풀기가 완료되었고, 처음에 확인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이클립스는 자바가 없어도 실행이 됩니다. 이유는 이클립스가 자체적으로 JRE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클립스에 들어오셔서 이클립스 in의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클립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 버전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require 버전은 21입니다. 즉 JDK가 21 버전으로 되어 있어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저희가 21 버전을 사용했으니까 자바에 들어가셔서 빈 폴더까지 복사해 주시고, 방금 전에 저희가 환경이었던 VM 버전을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 JDK에 연결해 주시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버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클립스에서 플러그인을 통해서 저희가 스프링 툴스트를 사용하는데, 스프링 툴스트가 21 버전이 아니면 설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클립스를 사용하실 때는 21 버전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클립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전은 2024 12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폴더 저희가 워크 디렉토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고요. 자, 요거는 저는 상대 경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백업을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 해주시고 워크 스페이스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치 하시면 같은 폴더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클립스가 켜지면 첫 번째 하셔야 될 작업은 저희가 스프링 부트를 개발할 거기 때문에 부트를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뜻이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익스클루션 체크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클립스 ID 버전을 사용하시는 백신, 마이크로소프트 백신에서 체크를 할 거냐 제외를 할 거냐 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 소스들은 백신에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익스클루션 체크를 통해서 이 폴더와 그 다음에 이클립스 ID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프로시드 설치하시면 파워쉘에서 이 폴더를 제외하는 명령을 알아서 실행시켜 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스프링 개발을 위해서 스프링 플러그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헬프에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켓플레이스가 켜질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툴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이클립스에 스프링 툴스 애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버전은 스프링 툴 4.31.0 릴리스 이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톨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인스톨은 창이 뜨시게 되면 커펌 눌러 주시면 되고, 자, 라이센스 창에서 accept 눌러 주시고 finish 눌러 주시면 설치가 진행이 될 거고, 중간에 소스를 트러스트 하는 창이 몇 번 뜨게 될 거지만 그대로 트러스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러스트 창이 나왔고 여기서 always trust all 그 다음에 authoritative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yes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스들이 플러그인으로 설치가 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트러스트 창이 나왔고 똑같은 방식으로 체크해 주시고 yes 눌러 주시고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리스타트 버튼이 나오게 될 거고요. 리스타트 해주시면 설치된 플러그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클립스가 처음에 시작되면 하셔야 될 작업은 인코딩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나 혹은 다른 팀원들과 인코딩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 한글 같은 경우에는 깨짐이라고 발생하죠. 인코딩이 이상하게 잡히기 때문에 인코딩부터 맞추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프리퍼런스 들어가셔서 항목은 저희가 제너럴의 컨텐트 타입입니다. 자, 컨텐트 타입에 들어가시면 텍스트라는 부분의 하위 폴더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확장자들을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것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CSS를 보시면 지금 아무런 인코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MS949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기본 인코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UTF-8로 표준으로 맞춰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UTF-8이라고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나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DTD는 표준이니까 그냥 UTF-8로 되어 있을 거고요. git 이그노도 저희가 CI/CD를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git 이그노 눌러주시고 UTF-8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HTML은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화면은 리액트로 만들 거기 때문에 Next.js로 작업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자바 프로퍼티스 파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ISO 8859-1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UTF-8로 표준으로 맞춰서 작업을 할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도 UTF-8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PI named query 파일은 당연히 UTF 표준으로 되어 있고, JSP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스프링 프로퍼티스 파일도 확인해 보시면 ISO 8859-1로 되어 있기 때문에 UTF-8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YML 파일은 표준이기 때문에 UTF-8입니다. 자,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필요는 없지만 CSS, 그 다음에 DTD, 그 다음에 기디그노 파일, 그 다음에 자바 소스, 자바 프로퍼티, 그 다음에 자바 소스 파일, 그 다음에 JPA, 그 다음에 스프링 팩토리스, 스프링 프로퍼티스, 그 다음에 스프링 YML 파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UTF-8로 되어 있고 저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완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밑에 맨 밑으로 스크롤 내려주시면 XML 중에서 와일드 웹 디벨로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프링에 사용하는 XSD나 그 다음에 DTD 같은 경우에 환경 설정 파일들이죠. 이 환경이 정의되어 있는 파일들이 다운로드를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오류 표시, 경고 표시가 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플라이 눌러주셔서 완료해 주시면 되고, 자, 저장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창을 끄게 되면은 지금 프리퍼런스 레코더라는 게 뜨게 되는데, 이번에는 추가된 기능이죠. 자, 지금처럼 레코드에 관련된 애들의 샷셋을 바꾸거나 즉 인코딩을 바꾸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이 화면은 다른 이클립스를 사용할 때 같은 환경을 기억하고 있다가 사용할 거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리코더 이네이블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따로따로 작업을 하시면 리코더 이네이블도 체크를 끄시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OK 누르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클립스 인코딩까지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트에서 작업할 롬복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제이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이클립스에서는 롬복을 따로따로 프로젝트에 하나씩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저희가 롬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롬복은 롬복 프로젝트를 들어가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롬복이라고 검색하시면 프로젝트 롬복이 나오시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운로드가 나오시게 되면 자르 파일이 하나가 이렇게 다운로드 되겠죠. 자, 이때 필요한 게 저희가 환경 설정이죠. 그래서 다운로드 들어가시고, 저는 모든 소스는 자바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롬복은 나중에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게터와 그 다음에 세터, 그 다음에 생성자 등을 만들어주는 애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편리해서 만드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뭐 멤버 필드 토닉을 변경할 때도 쉽게 변경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시작에 cmd 명령 프롬프트 들어가시고, 자, cd 폴더 표시 엔터, 그 다음에 cd 자바 탭 해주시면 자바 폴더로 들어가실 거고요. 자, dir을 통해서 현재 들어가 있는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르 파일이기 때문에 매니피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자바란 얘기죠. 그래서 자바 마이너스 자르, 그 다음에 에로 탭 눌러주시면 롬복 자르가 명령어가 자동으로 완성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자, 롬복 다이얼로그 창이 떴고 아이디를 검색해 주게 될 겁니다. 저희는 아이디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C에 있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클립스에서만 롬복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롬복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쯤 보셨던 이클립스 INF 파일에 작업이 되게 됩니다. 저는 다른 이클립스가 뭔가가 많네요. 자, 저희는 지금 작업하셨던 이 부분 C에 프로젝트 이클립스, 이클립스에 이클립스 EXE 여기다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클립스 EXE 파일 명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롬복은 이클립스 EXE라는 파일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치는 스페이스파일 로케이션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누르신 후에 내 컴퓨터에 저희가 설치한 C에 프로그램 이클립스 그 다음에 여기 이클립스 exe 파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업데이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별거 없죠? 그냥 이렇게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quitt 그 다음에 인스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md 창은 exit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에 저희가 설치된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INF 파일을 열어보시면 맨 밑에 이렇게 롬복 자르가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작업을 안 하시면 소스 파일들을 하시거나 작업하실 때 롬복 어노테이션이 노란색이 가면서 경고창이 뜨면서 작업이 안 됩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클립스를 다시 리스타트 해주시고, 자, 저희가 지금부터 작업할 내용은 저희가 사용하시게 될 프로젝트에 관련된 스프링 부트를 프로젝트를 만들고 스타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 디펜던시스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디펜던시에 대한 내용은 더보기란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릴 테니 그 부분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일,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other에서 스프링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왜 만드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스프링 이니티얼라이즈에서도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클립스에서 작업을 하는 환경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작업하는 것 뿐입니다. 자, 스타트, 스프링 스타트 프로젝트 넥스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사용할 방법은 네임은 북마커를 만들어 볼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북마크들입니다. 자, 이름은 북마커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서버니까 API로 만들 거고요. 자, 메이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이븐으로 작업을 할 거고, 패키징은 자르, 그 다음에 자바 버전은 17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com.min.edu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팩트 아이디는 나중에 검색하실 이름이 되니까 북마커 API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전도 뭐 스냅샷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 패키지도 똑같이 그룹 아이디와 같은 com.min.edu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이렇게 작업을 하죠. 스프링 부트, 그 다음에 REST API 서버 라는 이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네임은 북마커 API, 그 다음에 메이븐, 자르 17, 그 다음에 자바,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는 여러분들 편하시게 쓰시면 되고, 아티팩트 아이디는 북마커 API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패키지는 com.min.edu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용할 버전은 현재 스프링 부트의 버전은 3.5.3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4.7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13으로 작업하셔도 되고 이전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바꾸신 다음에 포맥7에서 변경해 주시면 되죠.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높을 버전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으니까 3.4.7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MCP를 사용하실 때는 스프링 AI 같은 경우에는 3.4 버전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3.4.7로 작업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3.4.7로 되어 있고, 자, 이제 필요한 디펜던시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DEV 툴스를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DEV 툴스는 저희가 개발 중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재시작, 그 다음에 캐시 비활성화, 뭐 빠른 애플리케이션 속도 등 개발 편의성을 높여주는 도구입니다. 근데 저희는 뭐 웹을 할 거기 때문에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작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쯤에 설치하셨던 자동으로 되는 롬복은 저희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프로세스를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 프로세스. 자, 컨피그레이션 프로세스는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의 설정 방법과 프로세스를 다루게 되고요. 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또는 어플리케이션 YML 파일을 통해 설정을 관리하는 뭐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필요는 없지만 웹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JSP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Actuator라고 하는 애를 하나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츄얼레이터는 애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뭐 다양한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뭐 애플리케이션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뭐 저희가 수업이 짧아서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 컨테이너 작업을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컨테이너는 테스트를 위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실 수 있겠지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또 환경을 구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도커를 통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자바 퍼시스턴트 어플리케이션 JPA로 저희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웨이. 자, 플라이웨이 마이그레이션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여러분들 DB가 바뀌면 뭐 Git 같은 경우에는 커밋과 푸시를 통해서 리비전 관리가 되지만 DB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죠. 근데 플라이웨이를 통해서 지금 하시면 스키마 버전 관리를 하실 수 있어서 뭐 마이그레이션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버전을 관리하셔서 소스만 변경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작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H2 데이터베이스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업하는 거는 포스트그레 SQL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포스트그레 SQL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값들을 저희가 밸리데이션 찾기 위해서 밸리데이션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는 애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리면 스프링 부트 DV 툴스, 그 다음에 롬버,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프로세스, 스프링 웹,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그 다음에 액슈어터, 그 다음에 테스트 컨테이너, 스프링 테스트 컨테이너, 그 다음에 JPA, 그 다음에 플라이웨이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H2,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 SQL,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그 다음에 더보기란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누르시고요. 그러면 피니시 누르시면 디펜던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필요한 디펜던시들을 갖고 와서 사용해 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까지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저희가 이제 북마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JPA 세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를 만들고 API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페이지네이션은 다음 동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팅이 잘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팅을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